네, 이번 시간 계속해서요. 두 번째 챕터입니다. 자료 연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자료를 내부적으로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느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해서 연산에 적용을 할 때는 어떤 연산들로 적용이 될 거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우선은 연산의 종류를 구분을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산수적인 계산을 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연산의 종류를 이제 구분을 해 보실 건데 첫 번째 기준은요. 자료 성질에 따라서 자료를 어떤 자료를 이용을 할 거냐, 자료 성질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놨습니다. 비수치적인 연산을 하겠다라는 것과 수치적인 연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는요, 자료 성질 자체가 사실상 수치적인 연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수적 계산을 하는 것처럼요, 산수적으로 우리가 뭐 숫자 자체를 1, 2, 3, 4, 5, 6, 7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숫자적인 값 그대로를 놓고 연산에 적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치적 연산 쪽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연산이거든요. 다만, 그것을 이제 영문으로 그냥 표기를 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add 그러면은 더하기 연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subtract 그러면 빼기 연산, multiply 곱하기에 해당하는 거죠. 곱하기 연산, 그리고 divide 그러면 나누기 연산. 자, 그렇게 이제 우리 일반 산수에 해당하는 거하고 연결을 하시면 요렇게 구분되어지는 연산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십진수 쪽에서 적용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이제 구분해서 만약에 더 추가되는 이진수 형태로 계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방법적으로 좀 달리 나온 게 산술적인, 여기서 이제 뭐 산술적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수치 자체를 숫자 그대로 산수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산수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쉬프트라는 이 쉬프트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를 한글 표현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면 이동을 한다, 이동 연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술적인 연산에 적용되어지는 이동 연산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는 저희가 수치를 가지고 직접 뒷부분에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거는 다 산수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형태였다면 상대적으로 반면에 그 숫자 자체를 눈에 보이는 액면 그대로 눈에 보이는 1과 0의 형태 값으로 연산에 숫자적인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논리적이다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치적이라는 표현의 반대 표현으로 비수치적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해놨죠. 자, 그러면서 요거는 여러분이 앞에서 기본 이론에서 배우셨던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자, 익숙하죠? and.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논리적인이라는 표현이 역시 들어가 있고요. and 연산, or와 연산, x와 연산. 자, 우리 앞에서 논리 게이트, and, or와 x와 게이트 하셨을 때 그들의 입력에 대한 출력 특성에 대한 진리표 이런 거 이제 확인을 해보셨잖아요. 예, 그때 적용하셨던 거 똑같습니다. 예,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수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수는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보수에 대한 거는요. 비수치적 연산에서 보수, 우리 수치적 연산에서도 보수값을 취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보수는 뭘 의미하느냐? 반대값의 형태가 나오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논리적 게이트 할 때 배우셨던 그 형태로 적용을 해 보신다면 not 게이트에 해당하는 거 있죠.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는 요 연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용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수치적 연산에서 아까 산술 쉬프트라는 게 산술적으로 연산 적용이 되는 이동 연산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쉬프트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논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논리 시프트가 적용이 된다. 논리, 이것도 이동에 대한 시프트거든요. 근데 논리적인 시프트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산술적인 시프트 이렇게 되는데 적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이제 연산을 숫자를 가지고 적용을 할 때 그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 역시 뒤에서 자세히 좀 확인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일단은 되신다는 거. 자, 요거는 자료 성질에 따라서 구분을 하자라는 측면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력항의 개수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해보자. 입력되어지는 항의 개수, 항의 개수가, 입력항의 개수가 몇 개냐. 자, 여기서는 단항, 연산, 단항이냐. 그 다음에 혹은 이항이냐.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단항이라는 거는 한 개다. 입력되는 항이 하나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항이면 입력되는 항이 두 개를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항값이 들어가서 연산을 적용하는 것은 자, 앞에서 금방 shift라는 이동이라는 연산에 대한 게 나왔었죠. 자, 이동. 요거 이제 하나의 항이 들어가서 비트 이동 연산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트라고 해서 나오는데 로테이트는 이동을 하는 거긴 한데 이동은 이동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그냥 시프트에 해당하는 거하고 구별을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동은 이동인데 순환적으로 순환 이동을 하는 개념이다. 순환 이동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말하자면 돌고 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이동을 하는데 돌고 도는 그 자리를 돌고 도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무브라는 것도 사실은 이동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시프트도 이동이라 그러고 로테이트도 이동이라 그러고 무브도 이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이동에 대한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 자리의 기본 이동을 시프트, 비트 자리 기준으로, 그 다음에 비트 자리 기준으로 이동을 하는 거긴 한데 돌고 도는 형태, 순환적으로 이동하는 거는 로테이트 이렇게 되는 거고, 무브라고 했을 때는 얘도 이동이거든요. 이동인데 얘는 비트 자리의 이동이 아니고 얘는 저장되어진 공간적인, 그러니까 저장된 공간이 내가 임의의 공간 A라는 공간 안에 있었다. 어떤 데이터가. 그런데 나는 B에 해당하는 위치로 저장 공간 자체를 이동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이거는 저장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동을 하는 게 무브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시프트하고 로테이트는 공간상에서 이 영역을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A라는 클래스룸에 있다가 B라는 클래스룸으로 여러분이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위치 자체를 옮겨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A라는 클래스 안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그 옆자리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공간 자체는 변경이 된 게 아니고 자리 이동만 한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는 쉬프트나 혹은 이제 뭐 이게 순환적으로 돌아가면 로테이트나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플리먼트다라고 했을 때는요, 요거는 보수 연산을 수행하는 거, 보수 연산을 수행하는 부분은 반대값이에요.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보수라는 거는 반대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한 값이 들어가서 그 하나의 한 값을 대상으로 해서 내부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단항 연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항 연산이라고 했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연산을 수행하려면 연산에 참여하는 항이 두 개는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더하기 연산을 하자. 우리가 그냥 산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더하기 연산을 하자 그러면 1 더하기 2를 하자. 이렇게 하면 1이라는 항이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2라는 항이 하나가 있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항이 1이라는 항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라는 항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하기라는 연산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이것을 항이 하나가 아닌 하나,
두 개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항 연산이다 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본 두 개의 항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게 and, or와 xor, 그렇죠? 논리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산술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수치적 연산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들도 항이 기본적으로 두 개는 있어야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예,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연산에 대한 종류를 먼저 분류를 나눠주시는 거죠. 예, 아주 간단하게 이제 뭐 문제가 등장한다면 그 분류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아주 단순하죠. 예를 들어 다음 연산의 종류 중에 단항 연산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단항 연산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항 연산에 대한 게 있으니까 구분을 해서 나눌 수 있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종류에 해당하는 거를 분류를 좀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 대해서 앞에서 나누었던 연산들에 해당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적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비트 값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어떤 식의 연산들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우선 여기에서는 비수치적 연산들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할게요. 예, 비수치적 연산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수치적으로 실질을 이제 숫자 값 그대로 수치적 연산을 적용하는 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비수치적 연산에서 첫 번째로 논리적이라는 부분인데 뭐 논리적인 말은 생략을 좀 했습니다. 보통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and 연산 이렇게 구분을 했죠. 자, and 연산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 앞에서 배우신 거에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두 개의 입력값이 있었을 때 비트 자리 두 개 값이 있었어요. 0 또는 1이 조합이 돼서 들어오겠죠. 예, 그랬을 때 and 연산을 수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결과값이 1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두 입력값이 모두 1일 때 이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A와 B라는 입력이 들어온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0이 포함되어 있으면 AND 연산 수행 시에는 절대로 1의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값 모두가 1일 때 1의 결과가 나온다. 이게 AND 연산의 수행 결과, 입력에 대한 출력 특성이거든요. 그죠? 예, 그겁니다. 예, 그 특성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건데, 자, 그 특성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좀 만들어낼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이거든요. 자, 일단은 AND 연산에 해당하는 것은 용어적으로 마스크 연산이라고 하더라. 자, 마스크 연산. AND 연산이라는 것 자체를 마스크 연산, 뭐 이런 표현은 아주 잘 나옵니다. 마스크 연산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얘는 용도 자체가 이거를 활용을 할 때 특정 비트나 문자를 삭제한다. 삭제의 용도로 쓴다. 예, 그래서 AND 연산, 마스크 연산이라고 하고, 이거는 특정 비트 혹은 문자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 값을 삭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자, 우선 기억하시면서, 자, 이때 삭제할 부분의 비트 값, 삭제할 부분입니다. 삭제할 부분의 비트 값은 0이라는 값으로 비트를 구성을 해요. 마스크 비트 자체를. 그런 다음에 이제 얘는 AND 연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AND 연산을 수행을 하면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삭제하지 않을 자리, 삭제할 자리가 0이면 삭제하지 않을 자리는 마스크 비트를 1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비트열 값이 예를 들어 8개 비트를 구성을 하고 있는 비트열이 있어요. 자, 이 A라는 데이터가 비트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8개 비트. 제가 이제 요거는 조금 구분을 위해서 살짝 띄워준 것 뿐입니다. 뭐 연속적으로 내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겠죠. 8개 비트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를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 뒤쪽 4개 비트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얘를 삭제하겠다. 1010이라는 데이터 값 자체를 삭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삭제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여기에 1010이라고 돼 있는 상태값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삭제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서 삭제되는 그 개념이 아니고 그 비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값 자체의 밸류가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0000이 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우개로 지우듯이 삭제의 개념이 아니고 000이 되도록 한다. 예, 밸류가 없어지게 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얘를 어떻게 연산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엔드 연산 적용해라. 그러면 삭제라는 걸 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예, 엔드 연산 하는데 삭제를 하는데 이때 엔드 연산을 할 때 엔드 연산에 적용되는 마스크 비트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얘 자체가 마스크 연산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될 마스크 비트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서 뭐라고 했어요? 삭제를 하고 싶은 부분의 마스크 비트는 0으로 구성해라. 그렇지 않을 자리는 1로 구성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세요. 이 부분을 뒤에 거 4개 비트 자리를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마스크 비트를 0으로 구성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앞부분 4개 비트는 삭제 안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연산에 참여할 마스크 비트는요, 1로 구성을 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무슨 연산? 그쵸? 삭제를 하는 거니까 엔드 연산을 각 비트마다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0과 1입니다. 엔드 연산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0과 1의 엔드는 0이죠. 왜냐하면 무조건 모든 값이 1일 때만 1의 결과가 나오는 게 엔드 연산의 입력에 대한 출력의 특성이잖아요. 그죠? 예, 그거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형태로 비트 하나하나 위아래로 이렇게 연산에 참여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1과 1이죠? 당연히 1이고요. 1, 1이니까 1, 0, 1이니까 0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1, 0이에요. 0이죠? 0, 0, 0, 1, 0입니다. 0이고요. 0, 0이니까 0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온 건데 이 결과는 현재 엔드 연산을 수행을 한 부분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되잖아요. 위아래 이렇게 2개 비트씩. 그렇게 결과를 산출을 해 놓고 나서 한번 보니까 결과에서 끝에 4개 비트에 해당하는 것이 원래 A 비트열의 끝단 4개 1010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0000의 형태로. 또 반면에 앞쪽에 4개 비트에 해당하는 게 원래 값이 0110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어때요? 0110이라는 게 변함없죠.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원래 값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이고 이 4개는 원래 A 비트열의 값 1010이 없어진, 그러니까 값 자체 디폴트 밸류가 없어진 0000이 됐으니까 결국은 삭제가 되어진 형태다. 이렇게 해서 유지될 부분과 삭제될 부분 이렇게 나뉜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 마스크 비트에 해당하는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삭제가 되기도 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기도 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특성 자체를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연산을 수행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할 때는요. 여기 텍스트로 기록되어 있는 형태 그대로 특성. 그러니까 이 자체가 딱 문제 유형이 보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적 연산을 하는 그대로 이 비트열 값 있죠. 그러니까 비수치적 연산인데 우리 이제 보여지는 0110 뭐 이런 식의 비트열 값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연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이렇게 제가 예시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와 같은 특징을 다 기록을 해놓죠. 그렇게 해서 여러 연산이 있으니까 그 연산들에 대한 특징이다. 맞는 거 혹은 틀린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문장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AND는 마스크 연산이고 삭제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마스크 비트열 구성을 할 때 삭제를 할 부분은 0으로 가고 삭제하지 않을 부분은 1로 마스크 비트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런 특징까지 모두 하나하나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오와 연산이죠. 지금과 같은 형태처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와에 해당하는 것은 오와는 연산의 형태를 자, 오와입니다. 얘는 셀렉티브 셋 연산. 자, 이것도 중요하죠. 이런 것도 아까 앞에 AND가 마스크였던 것처럼요. 셀렉티브 셋 오와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입니다. 그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붙여진 명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왜 그런 얘기가 붙었을까라는 걸 보면 사실 알 수 있어요. 특정 비트를 1로 자, 특정 비트를 1로 세트시키거나 특정 비트 값을 1로 세트시킨다. 다 1로 만들어버린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셀렉티브 셋. 그래서 연결이 되시죠. 세팅을 시키겠다. 특정 부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좀 해석이 되시죠. 혹은 특정 문자를 삽입을 할 때 자, 용도 자체는 얘는 특정 비트를 1로 만들거나 혹은 특정 문자에 해당하는 혹은 특정 비트 부분에 대한 것을 넣고 싶을 때, 끼워 넣을 때, 삽입할 때 값을 오히려 원래는 값이 없었는데 그 자리에 뭔가 값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오화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A라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뭐 똑같이 한번 가볼까요? 0, 110, 1010이라는 8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라는 측면인데 특정 비트를 1로 세트시키는 형태로 셀렉티브 셋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얘는 요 부분을 모두 다 1이라는 값으로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자체가 4개 비트 자체가 1로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오화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화 연산에 적용되어질 비트열 값들을 구성을 할 때 역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연산의 삽입 1에 해당하는 걸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을 모두 다 1에 해당하는 비트열로 구성을 해버리면 요거는 오화에 해당하는 연산을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만 딱 생각을 하시더라도 얘는 오화는 하나 이상의 1만 있으면 1의 결과가 나온다 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역시 한 쌍씩 위아래 연산을 해보면 1, 1이니까 1이고 0, 1, 예, 하나 이상만 1이 있으면 1의 결과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1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모두 다 1의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1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 앞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기존 데이터의 변함 없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당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원래값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은 0과 연산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0과 연산을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0, 0이니까 0 나오죠. 그 다음에 1, 0이니까 1이죠. 1이고 0이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물에서 역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앞부분의 4개 비트는요. 0, 1, 1, 0. 자,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0, 1, 1, 0. 어떻게 됐어요? 그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 이렇게 갔죠? 근데 이제 뒷부분 4개 비트에 해당하는 거는 1, 0, 1, 0. 근데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1, 1, 1, 1로 전체가 무조건 1이라는 값 자체로 세트가 됐다. 무조건 다 1이 돼버렸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0도 있었는데 모두 다 1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오화의 연산을 수행한 셀렉티브 셋에서는 특정 부분을 1로 세트시키는 그러면은 얘는 잘 보시면 연산에 참여하는 비트열이 기존의 데이터 값을 놓고
어느 부분을 원래 상태로 유지를 할 거고 어느 부분을 1로 세트할 거냐에 따라서 비트열 구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서 마스크 비트에서 구성된 특징처럼 얘는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1로 세트할 부분은 1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요런 특징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산하는 방법과 특징 연결이 가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exclusive OR에 해당하는 연산, 우리 XOR 연산이거든요. 자, 이 XOR 연산에 해당하는 거는 뭐라고 하느냐? compare 연산, 비교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좀 해석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비교, compare 이렇게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compare 연산이라고 하고 혹은 뭐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있냐면 반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영문 그대로 이제 가게 되면 selective complement. 그러니까 selective 특정 부분을 선택을 해서 complement. 우리 complement라는 게 보수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 영어거든요. 이 부분. 보수라는 거거든요. complement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반대값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반전을 하거나 혹은 비교를 하거나 이런 연산에서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얘는 compare 연산, 비교 혹은 selective complement 연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XOR 연산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반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반전을 시킬 비트 자리는 1로 만들어줘요. 1과 XOR 연산을 수행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구성을 해보죠. 자, A라는 데이터에 대해 비트열 값이 0110, 1010에 해당하는 게 있었다. 자, 여기에서 어느 부분을 반전을 시키고 싶으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자, 오른쪽 끝에 있는 4개 비트에 대해서 반전에 해당하는 상황, 값 자체를 거꾸로 뒤집어주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연산에 참여할 XOR 연산을 수행을 할 건데 이 4개 비트 자리와 어떤 값을 바로 반전시킬 부분에 대한 거는 1과 1, 그렇죠? 1이라는 거하고 XOR 연산을 수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열 1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XOR 연산 그대로 적용 한번 해보죠. 우리 XOR 연산은 연산의 특성이 어떻게 됐었냐면 서로 반대의 값일 때는 1의 결과가 나왔고요. 동일한 값일 때는 0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거 입력에 대한 출력 특성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 1과 1입니다. 동일한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0의 결과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0과 1이네요. 서로 반대값, 다른 값. 그럴 때 1의 결과가 나왔었죠. 자, 1과 1입니다. 동일한 값이니까 0의 결과 나오고요. 자, 0과 1 서로 다른 값이니까 1의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상황에서 한번 봐보셔요.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산출이 돼서 나왔는데 결과에서 0101에 해당하는 4개 비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기존의 값이 1010이었어요. 근데 이게 0101로 됐죠.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의 값으로 비트열 값들이 바뀌었죠. 이겁니다. 반전. 그래서 이제 이때 보시면은 반전시킬 비트 자리는 어떤 거하고 1과 XOR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앞부분에 있는 4개 비트는 반전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1로 구성이 됐을 때 반전이 됐다면 여기는 당연히 뭐로? 그렇겠죠. 0으로 구성되었을 때 반전이 되지 않겠구나.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한번 해보시면 여기도 0, 0. 동일한 값일 때는 0입니다. 그죠? 1, 0, 1이죠. 자, 1, 0, 1이죠. 자, 0, 0, 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봐보시면 원래 값이 0, 1, 1, 0이었어요. 근데 이제 연산을 수행한 뒤에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0, 1, 1, 0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유지가 된 부분이다.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자 0과
XO와 연산을 수행을 하면 원래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형태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이런 특성들. 그래서 연산에 참여시키는 값이 무엇이냐에 대한 비트열 구성 생각하시면서 실질 연산 적용해서 유지가 되는 부분과 반전이 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뭐 보시는 것처럼 역시 마스크 비트부터 해서 연산에 참여시킬 값들을 어떤 비트로 구성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특징 구분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네 번째로 오시면 낫 연산에 해당하는 것 자체는 사실 뭐 앞에서 기본적으로 반대값으로 가는 형태 이거 똑같이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대니까 보수에 해당하는 걸 취하는 거다. 낫에 대한 거는 보수, 그래서 컴플리먼트에 해당하는 연산이다. 이렇게 이제 가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은 얘는 반대값의 형태로 가니까 얘도 그러면 뭐 비트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냐인데, 얘는 보세요. 반대값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낫이라는 그 게이트의 특성 자체가, 낫 게이트 있죠? 특성 자체가 1이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1이 낫 게이트를 지나면 0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잖아요. 연산 자체, 게이트 연산 입력에 대한 특성이. 그거대로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0은 1로 바뀌고 1은 0으로 바뀌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낫을 통과했을 때 1이 0이 되고 0이 1이 되는 이런 상태로 그대로 그냥 가서 연산 자체, 논리적인 연산의 결과가 나오도록 한다. 뭐 이렇게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논리 시프트에 해당하는 연산. 논리 시프트에 해당하는 연산. 자, 요거는 시프트는 시프트인데 논리라는 말이 붙은 논리 시프트예요. 그죠? 논리적인 이동. 그러면 얘는 이동하는데 뭐 어떤 용도에서 쓰여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직렬 전송하는 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때 흔히 하는 비유가 자리에 이렇게 여러 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자리 이동을 왼쪽이나 혹은 오른쪽으로 한 칸씩 하자. 그러면 학생들이 일어나서 앉은 자리에서 뭐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하나씩, 혹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순수하게 자리 이동을 해주는 부분이고, 컴퓨터 내부에서 이제 이런 이동에 해당하는 연산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비트 자체가 어디론가 움직여서 이동이 되어지는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동을 할 때 얘 자체가 하나씩 한 개 비트씩,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가 아니라 처음에 한 비트 가고 그 다음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비트 이렇게 차례대로 그 비트에 해당하는 것이 전달되도록 하는 용도로 쓰여질 수 있다. 자, 그 표현을 할 때 여기에서 데이터에 대한 직렬 전송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비트 이런 식으로 다른 그 위치 자체를 이제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요 개념이 직렬 전송, 논리 시프트 연산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제 얘는 비수치적인 자료의 값에 대한 부분이죠. 왼쪽이나 오른쪽 어디로든 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동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이동하고 싶은 비트 개수만큼 뭐 한 자리다, 두 자리다, 한 개 비트다, 두 개 비트다. 당연히 이제 자리 이동을 해주는 부분이고, 이때 보시면 자리 이동을 하고 나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이동하고 나면 뒷부분이 그죠? 남는 비트 공간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개념은 똑같죠. 우리도 만약에 요렇게 네 자리가 있었는데 네 개 자리가 요렇게 이제 뭐 데이터 값이 있었어요. 뭐 제가 이제 위치적인 자리 이동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자리 이동을 한 자리씩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이제 다 이동을 해요. 하나씩. 그러면 이동을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은 왼쪽 부분이 남는 자리가 생겨요. 그쵸? 오른쪽으로 가면 뭐 반대로 가면은 또 오른쪽 끝단이 남겠죠. 예. 그러면 남는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값을 채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패딩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동을 하고 나면 패딩 비트에 해당하는 게 뭐 추가되어져야 되는 추가 비트가 필요하다. 남는 자리가 생기니까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얘는 좌측으로 갔든 우측으로 갔든 어느 공간이 남았든 모두 다 항상 0을 추가되는 비트 값으로 넣어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이 끝단이 또 이쪽이 채워지면서 이쪽이 또 남는 공간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공간도 0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여기도 0으로 채우고 이게 비어지는 공간은 0으로 채우자. 항상 0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비트 값에 해당하는 걸로요. 그대로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8개 비트로 한번 해볼게요. A라는 데이터가 만약에 10101110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 근데 얘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오른쪽으로 2개 비트만큼을 논리 시프트 연산을 수행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오른쪽으로 2개니까 여기서 자, 공간에 대한 구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요렇게 얘를 조금 붙여서 쓸게요. 얘는. 자, 요렇게 공간 칸을 제가 한번 나누어서 그려서 구분을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요렇게 8개 비트 자리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 값들이에요. 그죠? 오른쪽으로 2개 비트, 그러면 오른쪽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방향 그대로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방향 그대로 오른쪽, 왼쪽.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원래 비트 공간이 8개 공간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건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2개면 잘 보세요. 2개 오른쪽 끝단에 있는 얘네들이 어떤 상황이 생겨버리느냐 하면 얘는요. 실제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공간이 없는 건데요. 공간이 없는 건데 이렇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칸을 그려준 부분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공간 아니죠.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공간이 실질 공간 8개 비트. 그러면 사실 이렇게 간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냐 하면 오른쪽 끝에 있는 이 2개는 사실 여기에 기록될 수 있는 비트 자리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잃어버리는 형태다. 잃어버리는 비트 값이다. 없어지는 거죠. 얘는 잃어버리는 상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애들을 놓고 보셨을 때 여기에서 어느 자리부터가 이제 맞느냐 하면 여기는 얘가 이제 마지막 위치로 오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얘가 그다음 그 앞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제 화살표 그려드리는 그 위치가 현재 내가 있었던 위치로부터 오른쪽으로 2비트 자리만큼씩 이동을 한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자리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간 거를 그대로 이진 값을 기록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는 이제 뭐가 됐다? 잃어버리는 값은 1과 0이다. 오른쪽 끝에 있는 거 2개 비트니까. 자, 그러고 나서 보면 자, 왼쪽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뭐예요? 남는 자리가 생겼죠. 예, 지금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요. 왼쪽 앞에가 남는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비트가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추가 비트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 값이다라는 거죠. 위치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추가 비트는 아까 앞에서 뭐라고 해서 항상 0이 추가되는 값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0으로 채워진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기존의 10101110이라는 8개 비트 값을 오른쪽으로 2개 비트만큼 논리적인 쉬프트 연산을 수행을 하고 나면 결과는 00101011이라는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연산의 방법은. 아시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셨을 때요. 만약에 왼쪽으로 논리 시프트 연산을 한다라고 하면 요 값들이 지금과 똑같은 형태대로 하시면 되는데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왼쪽으로 가면은 당연히 왼쪽 앞부분에 있는 비트 자리값이 이동하는 비트 개수만큼 사실상 잃어버리는 값이 되겠죠? 그려지시죠? 머릿속에, 그죠? 그러면 왼쪽이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고 얘들이 왼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버렸으니까 오른쪽 끝에가 남는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비트 자리가. 그러면 이제 거기도 얘처럼 똑같아요. 논리 시프트는 무조건 남는 패딩되어지는 추가 비트 값은 0이다 하고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또 0으로 채워주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요게 이제 논리적인 시프트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요런 방법적인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어렵지 않은 게 이동을 하고 나서 패딩되는 게 0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뒷부분에 가보시면 산술적인 이동 연산을 할 때는 추가되는 패딩되어지는 값이 무조건 0이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무조건 0이니까 이동하고 나서 그냥 0으로만 채워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로테이트 연산하고 나오는데요. 자, 이 로테이트 연산은 제가 앞에서 종류를 구분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도 기본적인 이동을 하는 개념은 맞기는 한데 무슨 이동이냐라고 했을 때 얘는 순환 이동이다. 그러니까 그걸 짧게 이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이제 설명이 돼 있죠. 좌측 우측 다 되는데 비트 개수만큼 이동을 하면 되는데 자, 이때 보세요. 한쪽 끝에서 밀려나는 비트 자리값 한쪽 끝에서 밀려난다는 게 아까 우리 그 논리 시프트 쪽에서 따진다면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른쪽 끝단에 있는 것들이 밀려나죠. 그러면서 그때는 잃어버리는 비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잃어버리는 비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한쪽 끝에서 밀려나는 비트 값은 반대편 끝으로 자리 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순환 이동을 하긴 하는데 순환 이동을 하는 거다. 한쪽 끝에서 밀려나는 게 반대쪽 끝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순환 이동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얘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1010, 1011이라는 값이 있어요. 같은 값으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앞에서 1110 요걸로 했나요? 네, 뭐 똑같은데 예,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비교가 좀 될 수 있으니까. 자, 얘가 8개 비트에 해당하는 공간, 요것도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공간을 조금 나누어서 표현을 해드려 볼게요. 얘도요,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오른쪽으로 갈 건데, 오른쪽 우측으로 2개 비트만큼씩 얘도 2비트만큼 로테이트 연산을 하겠다. 순환이동 연산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공간에 대한 거 요렇게 있었던 건데 걔네들 비트 자리 값들이 오른쪽으로 2개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얘네가 오른쪽 항상 보면 잃어버리는 게 있고 남는 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쭉 갔을 때 그 오른쪽 끝에 있는 2개 비트니까 1개 비트 이동이면 1개 비트, 3개면 3개 이렇게 되겠죠. 걔네들이 기존의 시프트, 논리 시프트에서는 잃어버리는 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거 기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위치를 잡았었죠? 이렇게 그럼 맞죠? 그럼 봅시다. 1, 0, 1, 0, 1,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논리 시프트에서는 얘네는 잃어버리는 거지만 순환 시프트에 그러니까 순환 이동에 해당하는 로테이트라고 하죠. 로테이트 연산에서는 이 잃어버리는 게 어디로 간다? 자, 여러분 이제 느낌이 왔죠? 이미 요렇게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끝단으로 이동을 한다. 반대편 끝으로 이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는 10에 해당하는 값이 그대로 왼쪽 끝단으로 와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는 형태가 된다. 이 얘기예요. 되셨죠? 이거예요. 차이점. 네, 그래서 잃어버리고 0을 채웠다 그러면 논리 시프트. 자, 끝단 쪽을 잃어버리는 비트로 쓰는 게 아니라 반대편 끝으로 추가되어지도록 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순환에 해당하는 개념. 그래서 로테이트 연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에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왼쪽에 끝단에 있던 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오른쪽 끝단에 빈 공간으로 또 넘어가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돌고 도는 형태 이동 이 비트 자리에서 그래서 순환적으로 돌고 도는 이동의 형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까지 보신 내용이 여러분 교재 17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비수치적 연산에 있어서 18페이지에 로테이트 연산에 해당하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연결해서 나오는 게 수치적인 연산에 해당하는 게 등장을 하면서 산술적인 쉬프트 연산 이 부분은 이제 좀 강조를 해서 명시를 해드렸잖아요. 이거는 산술 쉬프트긴 한데 산술적으로 계산되어지는 연산 부분으로서 이제 나누고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정말 중요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추가되어지는 패딩 비트에 해당하는 값이 표현되어 있는 값의 유형에 따라서 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우리가 또 숫자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는 이런 연산을 또 적용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뒷부분 수치적인 연산에 대한 부분 관련된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